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교육개발원 이혜양 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탠드 펌이라는 책을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뵙게 됐습니다. 이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삶의 늪 세미나라는 또 과정이 있는데요. 그 삶의 늪에 대해서 좀 다루고 또 살펴보는 이런 내용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삶의 늪이라고 하는 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의 상실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를 저희가 삶의 늪이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 또를 향해서 또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것에서 벗어나서 또 새로운 어떤 인생을 좀 설계하고 고민해보는 이런 과정들을 돕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스탠드 펌이라는 이 책 안에 보면 그런 삶의 늪을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관점과, 또 책 자체도 또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탠드 펌이라고 하는 이 책은 제목에서 바로 이렇게 주제가 드러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탠드 펌, 단단하게 서라라는 내용이죠.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핵심 주제이고,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드 펌이라는 책은 덴마크의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스벤 블링크만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 이분이 좀 독특한 게 심리학 교수긴 한데 사실은 철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스탠드 펌이라는 책도 스토아 철학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탠드 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뭐 책이야 자세히 살펴보시면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전제로 이 책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유동하는 근대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동하는 근대라는 개념은 스벤 브링크만이라는 이 저자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지그문트 바우먼이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사회학자가 이 현대 사회를 유동하는 근대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한 거죠. 요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근데 유동하는 근대라는 건 뭐냐면 단단하고 안정적인 이제 근대의 어떤 기반들이 있죠. 고정된 가치라든지 또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거를 이제 지금은 또 마음은 고체적 근대라고 표현을 했고,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불확실한 현대 사회를 이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처럼 비유한 거죠. 그래서 액체 근대, 유동하는 근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어떤 평생 직장 이런 개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가문, 혈통 이런 걸로 좀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시대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당연히 이제 직장이 불안정해진 거죠. 유동이 많으니까요. 불안정해지고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정체성 역시 어떤 예전부터 내려왔던 혈통 이런 거보다는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내가 뭘 느끼고, 어떻게 보면 유동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약간 물렁물렁한 상태, 유동하는 근대가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면이 있더라.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 이제 스탠드 펌이라고 하는 겁니다. 좀 안정적인 자기 나름의 발 디딜 곳, 어떤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어디서 이 브링크먼이 찾아왔냐면 스토아 철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이제 그리스 시대에 또 뭐 심지어 이후에 로마 시대에도 이제 이어졌던 철학의 한 개념인데, 뭐 이 스토아 철학의 내용들을 여기서 다 소개해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스토아 철학은 자연 법칙에 따라 살라라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기억하고 요것을 되게 강조하는,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스토아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감정을 통제하라입니다. 또 하나가 덕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이 아니라 이제 인류의 덕, 뭐 여기서 제 얘기하는 거는 뭐 지혜, 용기, 뭐 절제,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드는데, 이런 식의 버추어라고 하죠. 이제 이 덕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것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스토아 철학을 근거로 한 이제 어떤 발디딜 수 있는 또 안정적인 어떤 기반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걸 토대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좀 설계하고 계획해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개발에 대한 책 내용으로 좀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걸 약간 차용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한 7가지 정도로 일종의 뭐뭐 하는 방법 이런 걸 차용해 와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멈추다입니다. 멈추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중독 끊어내기, 이렇게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내면을 탐구하고 진정한 나를 찾으라고 이 사회가 권장을 하지만, 오히려 이 저자는 그런 현상들이 불안과 우울을 초래할 수 있다. 그것보다는, 그런 감정보다는 윤리, 의무, 책임과 같은 외부 기준에 기반한 삶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스스로 좀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멈추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바라보다입니다. 바라보는 거는 이제 요즘에 계속 이제 흔히 유행하고 있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다와는 좀 약간 상반되게, 그것은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고 고통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스토아 철학에서의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인 부정적 시각화라고 그래서 이제 상실과 죽음 혹은 삶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또 그걸 통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태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어두운 면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죽음, 상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거절하다인데, 요거는 아니오라고 말하기, 소위 말해서 끊임없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라고 외치는 이런 태도들이 자기 소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또 좀 의심하고 또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들을 또 가지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얘기하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참다입니다. 참다. 이거는 감정을 다스리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느끼는 물론 소중하죠. 그렇지만 감정 과잉, 감정 소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불안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또 그 감정을 막 있는 그대로 발산하고 그것이 마치 뭐 어떤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요즘에 이게 워낙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상황의 하찮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보면 하찮을 수 있다. 이게 가볍게 여기라기보다도 그게 뭐 얼마든지 이렇게 기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것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참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뭐 좀 이렇게 한번 견뎌봐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콜로 서다라고 하는데, 이건 코치와 헤어지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개발을 약간 인용해서 정리한 책이다 보니까 자기개발 코치나 멘토에 좀 과하게 의존하는 것을 좀 삼가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우정을 결제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 또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돈을 주고 좀 구매하는 관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조언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을 키울 것을 제안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일다인데 요것도 참 이 저자의 좀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보다는 소설을 읽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기계발서보다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 상황을 깊이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소설들, 이걸 통해서 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고,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과하게 읽는 분이라면 줄이고 소설 같은 것을 좋은 소설을 읽기를 권하는 또 이렇게 내용들이 여섯 번째 일다에 해당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보다인데 이거는 이제 의미 있는 일을 반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않았던 일, 그걸 이제 어떤 면에서 미래지향적인 발전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걸 현대사는 이걸 강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저자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전통과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내가 지켜야 될 기준, 원칙, 양심과 의무 뭐 이런 것들 배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근거를 너무 미래적인 것을만 찾기보다는 과거의 어떤 전통과 역사, 또 좋은 어떤 관점들, 이런 부분들로부터 이제 배우고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7가지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유동사회에서, 또 한편으로는 가족과 사회라고 굉장히 빨리 흐르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약간 빨리 흐르는 뭐 어떤 그 시냇가 아니 뭐 어떤 강물 이렇게 또 비유도 하는데, 그런 흐름에 좀 역행하는 용기를 내고 또 삶에서 이런 것들을 실천함으로 이제 유동하는 근대에서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이 스탠드 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탠드 펌 책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정리하면서 가졌던 이제 어떤 성경적 관점에서의 비판과 논의를 조금 정리를 좀 해서 소개를 좀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자기 내면의 기준, 자신의 감정보다 보편적인 인간의 덕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라는 관점이 이게 오히려 신선하더라고요. 이게 뭐 몇천 년 전에 스토아 철학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런 얘기들을 잘 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이 부분이 신선하게 다가와서 좋았던 지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런 보편적인 삶의 원칙을 스토아 철학에서만 차용한 것이 조금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범신론을 기반으로 아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계적인 측면보다는 그냥 기존에 존재하는 마치 자연, 이렇게 어떤 자연상에 있는 어떤 현상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약간 불교적인 느낌도 있는데 이분은 불교 얘기는 하진 않지만 스스로의 수용과 통제를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더라. 근데 이것도 뭐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이보다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에 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좀 이렇게 찾고 또 이렇게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잠깐 언급드렸던 삶의 늪이라고 하는 것 역시 어떻게 보면 삶의 기반 약화가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상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가 좀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또 우리도 여전히 유동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단하게 설 수 있는 삶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한데, 또 이런 삶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 삶의 기준이 되는 가치들, 뭐 다른 말로 하면 소중함들을 발견하고 그런 체계들을 좀 정돈하고 이를 좀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기반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스탠드 펌이라는 책이 조금 우리 삶에 또 그 중에서도 혹시 삶의 늪에 조금 빠져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적용을 해보고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정리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이후에도 좋은 책들이나 내용들 좀 같이 해서 또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